자,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위험히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어제 민주당은 비상의원 총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막판까지 고민을 한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만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여러 의견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당내 의견이 점점 더 강경 대응 기류 쪽으로 흘러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의총에서 불출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 반응이 곧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판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당내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종 결론 내고 서면 조사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그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죠. 네. 그러니까 이 혐의는 사실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은 우리가 영상으로 이미 다 확인한 바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 공사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과 배치되는 공문 등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뭐 부르지 않고 기소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의 이제 본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소명을 하라는 취지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 네. 소환 통보를 한 것도 1차적으로 서면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불응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전당대 기간 도중에 그 서면 조사 답변을 언제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지 않아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거고 오늘 서면 답변을 했으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뭐 출석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가서 본인의 입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혐의를 벗는데 서면 대응하는 것보단 유리하다는 건 분명히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대체 왜 이걸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로 출석에까지 불응하고 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로 든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환, 출석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서면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번 사안은 뭐 그게 무슨 갑자기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하던지 네. 아니면 어쨌건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서 곧 이제 기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네네. 검찰에서도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소환 2번 불응한다고 뭐 체포영장 발부한다 이런 게 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됐다라기보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굳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출석해서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게 유리할 텐데 서면 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검찰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야당 어떤 대표가 사람- 예. 야당 대표가 그렇게 나갈 때는 결코 예.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소환 요구가 추석 전에 망신 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점이 공교로웠던 거죠. 당대표 당선되고 며칠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정기국회 첫날이었는데 검찰이 소환 통보를 공개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야당 대표가 추석 전에 만약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혐의가 있고 이게 사실 마치 이제 이미 재판을 받지도 않았지만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점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 검찰이 뭐 소환 조사 뭐 요청하는 게 마치 뭐 배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네네네.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소환 요청을 할 때 이미 2차례 서면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네. 서면을 준비 중이었는데 소환 통보가 왔다. 아하.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검찰이 서면 요청했는데 서면 요청 안 받아줘서 안 내가지고 우리가 소환 요청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리 서면을 냈으니까 소환 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